안녕하세요. 조상희 변호사입니다. 지금 가장 뉴스에서 핫한 주제 하나를 좀 선정해 봤는데요. 최근에 모 정당에서 정당 대표하고 소속 의원 간에 있었던 강제추행과 관련된 사건입니다. 강제추행과 관련해서 물론 이제 그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해자인 이제 당대표가 인정을 했고, 피해자인 소속 의원의 이제 그 사과를 받아들이면서 이제 일단락을 하자는 취지로 얘기했지만, 시민단체가 고발을 하면서 이제 새로운 또 전환을 맞게 됐는데요. 고발로 인해서 일어나는 강제추행과의 문제점이 아닌, 그 전에 가해자와 피해자 간에 가해자가 인정했을 경우에 어떻게 가면 법리적으로 풀어나가면 되는지에 관해서 좀 얘기 드리고자 합니다. 가해자가 강제추행을 했고 피해자가 이 강제추행을 당했고, 여기에 관해서 가해자가 인정했을 경우에 대부분의 사건들은 이제 합의로서 통해서 이제 많이 종결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피해자가 보통 이 경우에는 이제 고소나 수사기관에 고소 고발을 하고, 그 이후에 가해자 측에서는 피해자와 이제 합의를 통해서 이 고소 고발에 관해서 자기가 이제 범죄에 관해서 좀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형국으로 많이 풀어갑니다. 단계마다 다 달라서 저희가 다 자세하게 얘기 드리기는 힘들고, 일단 기본적으로 피해자가 고소 고발을 하고 난 이후에는 가해자가 조사를 받고, 수사기관부터 조사를 받고 나면은 이제 합의를 시도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때 합의를 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이제 가해자 측에서 도와주는 경우도 있고 피해자 측에서 도와드리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런 형사사건, 소위 이제 수사기관에서 이제 종결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또 해결해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가해자가 이제 가해 사실 인정하지 않을 때는 두 가지로 얘기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가해자 측 사이드에서 어떻게 할지, 그 다음에 피해자 측 사이드에서 이제 어떻게 할지에 관해서 이제 얘기를 나눠야 될 것 같은데, 먼저 가해자 측 입장에서 이야기를 드리자면은, 가해자 측에서 이제 저희가 같이 일을 도와드릴 때는 그 가해 사실 자체 인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수사기관부터 저희가 함께 이제 일을 도와드리는 경우는 많습니다. 수사기관에서 이제 적극적으로 본인의 증거들, 입증할 수 있는 증거들, 자기들 하지 않았던 점에 관해서 어떻게 할 건지, 그 다음에 그 이후에 거기에 맞춰서 증거가 있고 없고에 맞춰서 다시 또 저희가 하면은 어떤 방식으로 일을 풀어나가면 되는지를 저희 경험을 토대로 해서 얘기를 드리고 풀어나가고요. 그리고 수사기관에 적극 입증하고 혹시라도 기소가 되는 경우, 수사기관부터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는 경우에는 재판정에 가서도 그 다음 또 어떻게 또 할지에 관해서 또 이제 증인을 통해서, 소위 이제 피해자의 진술이 이제 강제추행 사건은 좀 많은데, 그런 피해자의 진술에 관해서 어떻게 하면은 그 진술이 신빙성이 없는지에 관해서 거기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가해자와 얘기를 통해서 풀어나가는 형식을 취하고요. 피해자 측에서는 그 반대의 경우겠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강제추행은 좀 증거가 없는 경우들이 좀 많아요. 그러다 보니 피해자 측에서 신빙성, 그러니까 진술을 얼마큼 믿어줄 수 있는지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어필을 하고요. 그 이후에 혹시라도 공소가 제기되고 난 이후에는 어떻게 하면은 재판부에도 본인의 그러한 진실성을 담보시킬 수 있는 진술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저희들이 이제 도와드리고, 가해자 측에서 혹시라도 합의가 대안이 들어오면은 저희가 중간에서 또 합의를 또 봐드리는, 그래서 피해자가 최대한 피해를 회복할 수 있고 다시는 또 2차, 3차 범죄에 나갈 수 있지 않도록 저희가 또 막아드리는 그런 역할들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결국에는 피해 사실이 인정됐을 경우에는 제일 중요한 게 합의일 거예요. 그리고 저희 사무실에서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게 합의금이고요. 결국에는 금액을 얼마큼 어떻게 절충할 것이냐, 금액을 얼마큼 받을 것이냐. 일단 가해자하고 피해자 측 모두 다 이야기가 또 다릅니다. 가해자 측에서는 최대한 합의금을 적게 주려고 하겠죠. 최대한. 반대로 피해자 측은 최대한 합의금을 많이 받고 싶어 할 거예요. 그럼 저희는 이제 그 피해자 측이냐 가해자 측이냐 다른데, 일반적으로 그럼 금액이 어느 정도 적정하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저희는 항상 드리는 질문은 저희도 모른다 가 정확한 정답입니다. 알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가해자가 얼마큼 돈을 가지고 있고 얼마큼 수중에 마련할 수 있는 금액이 있는지를 모르고, 피해자 역시 얼마큼 적정한 금액인지에 관해서 본인 스스로 모르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 저희한테 어느 정도가 적정하냐, 어느 정도 맞냐고 했는데, 다만 저희가 기준으로 제시해 드리는 거는 민사소송을 제기했을 경우에 이만큼 정도는 받더라 하는 금액들을 많이 얘기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강제추행 사건 관련해서는 민사사건들의 판결을 쭉 보면은 보통 500선에서 2000 사이가 많이 왔다 갔다 거리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가정이 심하거나 하는 경우에는 3000, 4000까지 올라가는데, 보통 500선에서 2000 정도가 많아서 이 부근에서 정도, 소위 이제 가해 행위나 정도나 범행의 정도가 심하냐, 중하냐, 약하냐, 횟수가 많으냐, 이런 것들을 다 따져서 이 정도 금액이 적정하지 않냐고 저희들이 제안 드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물론 가해자 측은 가능하면 깎으려고 하고 피해자 측은 가능하면 높이려고 하니, 그 중간 사이를 저희들이 최대한 가해자 측이나 혹은 피해자 측과 얘기를 통해서, 협상을 통해서 개선해서 봐드리고요. 결론적으로 합의 금액은 모른다가 정답입니다. 정말 난감하겠죠. 네, 가해자가 돈이 없어서 피해자가 피해 회복이 안 되는 경우에
이 경우 어떻게 하면 좋을지. 우리나라 법 중에 범죄 피해 구조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법에 따르면은 범죄 사실로 인해 가지고 피해를 입은 사람한테 국가가 보상을 하게끔 돼 있고, 그리고 나서 국가가 이제 그 가해자를 상대로 해서 소송을 해서 이제 다시 환수하는 그런 형태로 이제 이루어진 법이 있는데, 이 법이 근데 안타깝게도 명시하고 있는 범죄 행위들이 주로 사람의 생명 신체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다치거나 부러지거나 죽거나 하는 이런 범죄들에 관해서는 이제 보상을 할 수 있게끔 지정되어 있는데, 강제추행의 경우에는 이게 폭행 또는 협박으로 인해 가지고 추행 행위가 이루어지는 거다 보니 사실상 다치는 경우들이 거의 잘 없습니다. 만약 혹시라도 이제 강제추행 행위로 다치는 건 치상이나 치사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거 좀 다른 문제라서, 다만 단순히 강제추행만 놓고 본다면은 사실상은 국가로부터 배상받을 수 있는 방법들은 없다고 보시는 게 맞아요. 결국 가해자하고 어떻게 합의를 볼지, 그래서 적정한 금액을 보고 여기서 끝낼 건지, 아니면 가해자가 진짜 재판을 받아서 큰 처벌을 받도록 하는 건지, 피해자 측에서는 그런 것들에 관해서 보다 보시는 게 맞고요. 가해자 측에서는 합의를 할 건지 말 건지, 아니면 정말 인정 안 했을 경우에 어떻게 하면 내가 이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에 관해서 아마 좀 더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피해자 측에서 입장을 이야기를 드릴게요. 아무래도 제일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게 그럴 거예요. 이 사실이 과연 내가 수사기관에 가서 얘기했을 경우에 저 사람을 과연 처벌받게 할 수 있을까? 처벌받게 한다면 얼마큼 받게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 많이 하실 거예요. 피해자 측에서는. 저희가 항상 상담해보면 그런 부분에서 고심을 하시는데, 그럴 경우에 궁금해하지 마시고 전문가 혹은 저에게 상담을 꼭 받아보십시오. 그러면은 반드시 길이 있을 겁니다. 반대로 가해자분의 입장에서는 보통 수사기관으로부터 통지를 받고 조사를 받으러 오면은 아마 그때부터 고심을 하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면은 대부분 별일 아니다 생각하고 자기 혼자서 가서 조사를 받으시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러고 나면은 나중에 되면은 자신이 주장하는 바를 적극적으로 얘기 못하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관해서 저희들이 법률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지에 관해서 경험이 있으니 조언을 해드리는 거니까, 반드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기 전에 꼭 전문가나 혹은 저에게 상담을 받으셔서 어떻게 풀어나갈지 문제들을 꼭 상담을 하셔서 방향을 설정하시는 게 좋습니다. 강제추행이 지금 최근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엄청 엄격해졌습니다. 하급심에서 강제추행이 아니다고 했는 것들도 지금 대법원 올라가서는 강제추행이다 라는 취지로 보고 있고, 전반적인 성범죄에 관해서 대법원이 해석을 엄청 까다롭게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강제추행의 범위가 넓어졌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 중 하나는 직장 내에서 회식 문화 도중에 다 마치고 둘이 남았을 때 남자 상사분이 여자 직원의 손목을 잡고 같이 모텔을 가자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 점에 관해서 하급심에서는 강제추행이 아니라고 봤었는데 대법원에서 오히려 이게 강제추행이다 라고 봤습니다.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이제 많이 알고 있는 상식은 가슴을 만지거나 키스를 한다거나 이런 경우에만 강제추행이 성립한다고 생각하는데, 손목을 잡았고 모텔 같이 가자고 했는데 이 경우에도 강제추행이 된다고 대법원 보고 있습니다. 이만큼 강제추행에 관해서는 대법원이 엄격하게 보고 있으므로 피해자 측도 물론이고 가해자 측도 물론이고, 혹시라도 피해를 입으신 피해자 측에서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을 받으셔서 도움을 받으시길 바라고, 가해자 측에서는 혹시라도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기 전이라면은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합의를 할 것인지 아니면 적극적으로 자신의 의사를 해명할 것인지 관해서 꼭 도움을 받으셔서 문제를 해결하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